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중등특수 최종 합격자입니다. 작년에 서진 교수님 커리를 1년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고, 감사하게도 올해 합격하게 되어서 이렇게 선생님들께 제가 1년 동안 공부했던 방법을 공유 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공부 방법을 소개 드리기 전에 먼저 작년에 공부했던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구광역시에 응시를 했고요. 재학생 초수로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학점을 거의 다 채운 상태여서 1학기에는 5월에 교생 실습 2주, 그리고 여름 계절학기와 2학기, 겨울 계절학기에 각각 한 과목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수강을 하면서 임용고시에 올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상황을 참고하셔서 제 공부 방법을 선생님들 개인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공부 방법만이 꼭 정답인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고 참고하셔서 선생님들 공부 성향에 맞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생님들께 권장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일단 첫째, 기본 이론서를 바이블로 삼으셔서 여러 번 정독하시고 그다음 둘째로 기출 중심으로 암기와 인출을 반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 공부 방법의 전부였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공부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릴 텐데 다 버리고 이거 두 가지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월별로 나누어서 과목별로 제가 공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달이랑 2월 달에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죠. 그리고 저처럼 초소이신 선생님들은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는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 시간 대부분을 강의를 수강하는 데 많이 사용했고,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이론서를 정독하는 정도로 복습을 했습니다. 이 공부를 평일에만 했고요. 이 시기에는 주말에는 거의 휴식을 취하고 이때 놀러도 다니면서 가볍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특수교육학은 이 시기에 1, 2월 기본 이론 강의를 저는 목금 이틀 대구학원에서 직강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대구학원은 교수님께서 서울학원에서 직강하시는 것을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해주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집중력이랑 체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어서 하루에 8시간 정도의 강의를 몰아듣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부분들은 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직강은 집중력과 체력이 강한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또 만약에 직강을 나가신다면은 예습을 좀 더 하시면은 직강의 효과를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복습이 예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은 내용을 배우고 또 인간과 다르게 개인이 그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흐름을 놓치면은 그 수업 전체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강을 들으신다면 일단 복습을 우선적으로 하시되 특히 내용을 처음 접하는 초소 선생님들께서는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도식화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도라도 알고 직강을 참여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 짧은 집중력과 체력으로 최대한 강의를 이해하려고 집중을 했고요. 또 큰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도식화를 계속 떠올리면서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 계속 짚어가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빨간색 별표를 달아놨죠. 저희가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
진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계속 도식화를 떠올리면서 지금 내가 어느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그 흐름을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나중에 이 많은 내용들을 암기를 하실 때에도 이 도식화를 기준으로 잡고 차곡차곡 암기를 해주셔야 머릿속에 내용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진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 도식화를 잘해주시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도식화를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교수님께서 밑줄 그으세요, 중요해요 하시는 내용들을 연필로 그으면서 강의를 들었고, 왜냐하면 제 기준에 강의 속도가 좀 빨랐어서 일단은 강의를 들을 때는 연필로 대충 긋고 필기를 하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한 번 더 읽으면서 깔끔하게 기록을 다시 했습니다. 또 이 교수님께서 1, 2월 기본 강의 때도 기출 문제를 따로 프린트로 제공을 해주시고 강의에도 다루어 주시는데 저는 사실 이 시기에 이론 내용만 해도 벅차서 기출을 따로 보지 않았어요. 그 기출풀이를 해주실 때 앞에 놓친 부분을 다시 읽어보거나 아니면 도식화를 한 번 더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기출을 접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출을 봐야지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또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범위가 정해지거든요. 기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출제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나 조금 더 확장돼서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과 그 주변만 확실하게 잡아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소이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게 중요한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하시고 점점 거기서 더 확장을 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초반부터 기출을 보지 않아서 공부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는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기출의 중요성을 계속 되새겨 드릴게요. 네, 이렇게 직강을 들은 다음에는 어, 당일 저녁에 바로 복습을 했습니다. 꼭 당일에 복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듣게 되는데 이거를 빠른 시일 안에 복습하지 않으면 정말 순식간에 휘발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 그리고 뭐 문제행동 중재처럼 양이 많은 영역들은 이틀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직강에서 들은 내용들을 잘 복습해 두지 않으시면 다음 날 금요일에 이어서 직강을 들으실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직강을 사실 하루 종일 듣고 오면은 굉장히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꼭 복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복습을 할 때에는 도식화를 활용해서 큰 흐름 위주로 복습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강의를 들었는데 그 짧은 저녁 시간에 세세하게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일 저녁에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간단하게 복습을 하시고 세세한 복습은 직강이 없는 날에 하시면 되겠죠. 이 당일 복습은 직강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도 똑같이 중요하니까 인강 선생님들께서도 하루에 들은 강의 내용을 당일에 꼭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말쯤이 되면은 다시 인강으로 강의가 올라오는데 직강 선생님들도 그 직강생 보충 강의를 신청하시면은 인강으로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강을 듣다가 놓치거나 이해가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으면 이것도 어, 나중으로 미루면은 내가 직강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주말에 바로 이 직강생 보충 강의를 활용해서 짧게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강 가지 않는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기본 이론서를 꼼꼼하게 정독하면서 이해 위주의 복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초소다 보니 내용 파악하기에도 굉장히 벅차서 이 시기에는 그냥 이해만 하고 암기는 하지 않았는데 여력이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기에 도식화 정도는 어, 암기를 해두셔도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3월에 2회독을 시작할 때 1, 2월 달에 배웠던 내용이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생소해서 사실 저는 3월 달에 그 1, 2월 공부를 아예 안 했던 느낌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용 파악부터 하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초반에 도식화라도 암기를 해뒀으면 그래도 3월 달에 어느 정도 큰 그림이 잡힌 상태에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고 여력이 되신다면 이 시기에 도식화 정도 암기하는 것을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반드시 외우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1년 내내 암기하고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 그곳의 반복인데 3월에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시기에는 이해 먼저,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도식화 암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습했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복습을 할 때는 먼저 이론서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읽을 때는 강의에서 다뤄주시지 않았던 내용도 일단 다 읽어보았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앞에서 연필로 밑줄을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을 특히 여러 번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다시 밑줄을 치는 방식으로 필기를 정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중요한 내용을 검정색 펜으로 또 밑줄을 그었는데 사실 이 방법은 초소 선생님들께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소는 뭐가 중요한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임의대로 밑줄을 막 긋고 보니까 거의 책 전체에 밑줄이 다 그어져 있어서 그냥 책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어, 네. 아무튼 뭐 지저분한 책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모르는 내용은 검색도 해보고 서진 교수님 카페에 교수님께 질문도 드려보고 먼저 합격한 동기들에게도 물어보면서 어떻게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을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래도 끝끝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일단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볼 기회가 많고 또 기출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수요일까지 개인 복습을 마치고 다음 날에 목요일에 직강을 가서 스터디를 활용해서 저는 한 번 더 복습을 했습니다. 어, 직강을 가시면 학원에서 스터디를 구성해 주시는데 저는 이 스터디를 활용했고요. 직강이 끝난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게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 그러니까 제가 그 4번까지 전날까지 복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고 알려주고 또 각자 파트를 미리 나눠가지고 간단한 퀴즈를 만들어 와서 푸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스터디원 전부 초수 또는 초수 같은 재수 선생님들이셔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인출하지는 않고 스터디도 이렇게 이해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스터디는 필수는 절대 아니고요. 선생님들 각자의 성향, 공부 스타일, 상황에 따라서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하신 선생님은 대신에 혼자 계획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같이 공부하는 게 더 동기부여가 된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필요한 스터디를 다양하게 구성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했던 이 스터디뿐만 아니라 뭐 인출 스터디, 기상 스터디, 그리고 캠 스터디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스터디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원래는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1, 2월 달에는 스터디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궁금해서 한번 해봤고요. 어,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성격상 더 편한 것 같아서 상반기에는 2월 달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고 혼자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그 계획에 따라 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인출 스터디를 따로 진행했는데 인출 스터디는 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학으로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1, 2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교육학은 직강을 가지 않고 인강으로 들었고요. 제가 들었던 교육학 강의는 일주일에 6개 정도 강의가 올라와서 직강을 가지 않는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하루에 2개씩 나누어서 수강을 했습니다. 제 기준의 특학보다 교육학 내용이 좀 더 무난해서 교육학은 강의를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이해를 하고자 했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바로 마찬가지로 이론서를 정독하면서 이해 위주로 복습을 하고 역시 암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습을 할 때 특학이랑 조금 달랐던 점은 제가 특학은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다루지 않으셨던 내용도 다 읽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육학은 강의에서 다룬 내용만 복습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이론서 정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시험에서 배점 자체가 전공이 80점이고 교육학이 20점이니까 전공 공부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교육학 이론서에 진짜 정말 많은 내용이 실려 있는 반면에 시험에서는 그 많은 내용 중에 딱 4개의 이론만 나와요. 그래서 강의에서 강사 선생님께서 다뤄주시는 내용만 해도 충분하고 또 그 다뤄주시는 내용만 해도 특학이랑 병행을 하려면 양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론들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넘겼는데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공부할 때는 조금 찝찝하기는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교육학 추세가 이론적인 내용을 얼마나 세세하게 많이 암기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론들을 출제를 하고 이 이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 주변에는 이론을 하나도 모르시는데도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활용해서 썼더니 고득점 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강의에서 강조되는 이론만 공부를 하셔도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만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을 치고 나와서 교육학에 공부를 투자했던 시간들이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많은 내용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중요한 이론들을 이해를 하시고 하반기에 차곡차곡 암기를 하는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1월, 2월에는 특학과 교육학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기본 이론서를 정독하면서 복습하는 공부를 했고 이 시기에 저는 장특법이나 총론은 하지 않았고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3월과 6월로 나누어서 이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3월과 6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정말 제가 많은 거를 했죠. 기본 이론서를 다시 복습을 했고 기출 문제도 풀고 서브노트도 만들고 약간의 암기도 시도했던 시기였습니다. 원래 제 처음 계획에 의하면 3월에서 6월에는 암기에 주력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1, 2월에 배웠던 기본 이론 내용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파악을 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3월에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1차 멘붕이 왔었는데
근데 정말 공부해야 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까먹는 것이 당연하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묵묵히 반복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저는 이 시기에는 주말에도 좀 공부를 하려고 했고, 또 5월에 교생 실습을 나갔던 2주의 기간 동안에는 임용 공부를 하지 않고 교생 실습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자세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특수교육학은 서진 교수님의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교생 실습 나가는 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은 잠시 임강으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하루에 3개 정도 강의를 매일매일 수강하고 당일에 복습하는 형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강론 심화 강의인데도 교수님께서 기본 이론을 같이 한 번 더 간단하게 다뤄주셔서 1, 2월 내용을 거의 까먹었던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강의였고,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기본 이론 내용을 상기시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 전에 잠깐 강의를 멈춰서 혼자 풀어본 다음에 다시 강의를 재생해서 해설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풀이와 기출 확장을 필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이 서브노트를 만들지 아니면 그냥 기본 이론서에 담거나 할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어떤 방법이든 선생님들 공부 스타일에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줄글로 그냥 나열된 것보다 이렇게 표로 핵심만 정리된 게 보기가 편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노트를 만드실 때 특히 초수 선생님들께서는 합격자의 잘 정리된 서브노트를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수는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부터 혼자서 만드신다면 핵심을 깔끔하게 담아내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합격자들의 서브노트를 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서브노트를 골라서 거기에 새로운 기출 내용과 그것을 확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격자 서브노트를 활용했는데도 이때 기본 이론서를 다시 읽으면서 모든 내용을 담으려고 했어서 결국에 하반기에 다시 서브노트를 제작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어요. 이 기본 이론서를 주기적으로 정독을 해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인데 서브노트에는 기본 이론서의 모든 내용을 담기보다는 기출과 그 기출의 주변 중심으로 내용을 담으시는 것이 나중에 하반기에 암기와 인출을 반복하실 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어떤 내용의 정의나 특징 이런 게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기출 지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서 암기를 하시면 깔끔하고 정확하게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출 지문과 기출 답안 문장을 그대로 서브노트에 옮겨 적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이 시기에 교수님께서 심화 강론 내용도 강의에서 다뤄주시는데 저는 그 모든 내용을 서브노트에 담지는 않고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내용만 서브노트에 작은 글씨로 써서 기출과 구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저는 기출 문제를 다시 혼자 풀었어요. 유초중 구분 없이 주관식 문제를 전부 풀었고 객관식 문제는 끝내주는 그 기출 문제집, 거기에 수록된 문제들만 반복해서 봤습니다. 기출이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들. 이제 하반기에 가서 여러 강사 선생님들의 문제, 뭐 변형 문제나 모의고사를 구해서 푸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보다는 기출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기출을 반복해서 풀면서 출제되는 내용과 그 주변 내용을 반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출을 반복해서 풀 때 지워지는 기화펜을 구매를 해서
그 한 문제집에다가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았던 방법인 것 같고요. 또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실 때는 맞힌 문제, 맞췄지만 어려운 문제, 실수한 문제, 어려워서 틀린 문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기출 문제만 해도 양이 진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체 문제를 반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두고 하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빠르게 기출을 훑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출을 푼 다음에는 기본 이론서와 서브 노트에다가 그 기출된 내용들을 유, 초, 중, 그리고 연도별로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빈출되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또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복습한 다음에는 기출 위주로, 네, 그리고 그 기출 주변까지, 네, 가볍게 암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계속 기출 주변, 뭐 기출 확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도 공부할 때 이 시기에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하는데 하는 고민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확장해 주시는 부분까지 그 범위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생동 장애 파트에서 어떤 문제의 정답이 내재화 요인이었다면은 내재화 요인의 정의, 외재화 요인의 정의,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교육적 분류를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여기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가볍게 암기를 하고 인출은 하지 않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만약에 적은 양이라도 암기를 하셨다면 인출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 암기를 했는데 막상 답을 쓰려니까 잘 써지지 않았던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외운 내용을 정확하게 키워드를 빠뜨리지 않고 쓰기 위해서는 인출을 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인출 과정 없이 그냥 눈으로, 손으로 외우기만 해도 답을 잘 골라낼 수 있었지만, 이렇게 답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까지만 아는 거랑 저희 시험에서 정확하게 써낼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은 제 경험상 정말 달랐어요. 사실 근데 인출까지 하려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고 귀찮기도 한 면이 있는데 그치만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시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딱 1년만 고생하자라고 생각하시고 꼭 인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로 하는 구두 인출이랑 손으로 쓰는 백지 인출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것 역시 어떤 방법이든 선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저는 둘 다 해본 사람으로서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구두 인출은 백지 인출에 비해서 말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정말 크고요. 백지 인출은 구두 인출보다 시간은 훨씬 더 걸리지만 제가 인출한 내용을 제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냥 말로 해버리면은 한 번 더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점에서 백지 인출이 더 좋긴 했는데 만약에 구두 인출을 하시면서 녹음을 하시고 스스로 녹음 내용을 들으시면서 확인을 하신다면은 구두 인출을 하셔도 이렇게 백지 인출과 같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출을 하실 때 뭐 처음부터 아무 단서도 없이 혼자 줄줄줄줄 인출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어렵고요. 처음에는 도식화 자료 같은 인출 단서를 펴놓고 거기에 뭐 종류, 정의, 장단점, 특징 등등을 인출해 보시고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는 이런 인출 단서 없이 목차부터 쭉 인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출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져서 제가 3월부터 6월 이 사이에 암기와 인출을 본격적으로 달달달달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만약에 이 시기에 암기를 하셨다면 꼭 인출까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초수이신 선생님들은 이 시기에 기출만 제대로 보시더라도 공부할 양이 진짜 많아서 암기까지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시기에는 암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아서 역시나 또 거의 암기가 안 된 채로 하반기로 넘어가서 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계속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그 반복 과정을 계속 거치실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암기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스트레스 받으실 것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 3월에서 6월의 특수교육학은 기출 분석을 중심으로 네,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교육학은 3, 4월에는 심화 이론 강의, 5, 6월에는 사례 연습 강의를 1, 2월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하루에 하나 또는 두 개씩 수강을 하면서 바로바로 이해하는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들었던 강의는 뭐 심화 이론 강의라고는 했지만 사실 기본 이론 강의랑 내용이 거의 같았어서 만약에 기본 이론 강의를 꼼꼼하게 들으셨다면 이 강의들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 연습 강의도 객관식 때 출제되었던 그 기출 지문을 주관식 문제로 변형을 해서 하는 강의였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변형한 문제들이 특별하다고는 안 느껴졌고 그냥 암기한 내용을 인출하는 용도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차라리 이 시기에 강의를 추가로 듣기보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강의를 끊었으니까 일단 혼자 사례 연습 문제를 강의 듣기 전에 먼저 풀어보고 해설을 듣는 것으로 강의를 활용했습니다. 객관식 기출 문제도 강의에서 다뤘는데 이거는 강의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안 했던 부분이라 객관식 문제들은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문제를 풀고 확인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학 객관식 문제는 그냥 전혀 안 봐도 될 것 같고 사실 서술형으로 출제된 기출 문제들도 어, 교육학 같은 경우는 특학이랑 다르게 한 번 기출되었던 내용이 또 기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교육학 기출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기출되었던 내용은 제외하고 암기를 했습니다.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셨고요. 근데 또 기출되었지만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강의에서 선생님들께서 강조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들만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기출은 특학처럼 기출 내용을 중요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문제 유형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저는 교육학도 이 시기에 서브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특학이랑 마찬가지로 합격자 서브 노트들 중에서 제가 보기 편한 것을 활용해서 추가하고 수정했어요. 그리고 서브 노트를 정독하면서 큰 흐름 위주로 암기를 시도했지만 역시나 인출을 하지 않아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출을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3월부터 6월 이 사이에 장특법과 총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내용을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전혀 안 돼서 서진 교수님 특강을 둘 다 들었는데 구조화를 굉장히 잘 해주시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를 잡고 빠르게 수강하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내용을 다시 문서로 정리를 했어요.
뭐 시중에 책도 있고 여러 공유된 자료들도 많은데 뭐 장특법이랑 총론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가 전부인 그런 공부다 보니 암기를 하기에 편하도록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제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먼저 장특법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서 표로 묶었어요. 그리고 한 문장 안에 키워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키워드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키워드에 보시는 것처럼 번호를 매겨서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또 장특법을 공부하시면은 그 주체들이 뭐 교육장, 교육감, 학교장 등등 굉장히 다양해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 이 주체들을 정확하게 외우기 위해서 주체별로 다양한 색을 활용을 해서 네,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총론도 장특법과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핵심 키워드에 번호를 매겨서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은 내용끼리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한눈에 잘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자료를 활용해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암기를 할 때에는 일단 기출된 부분부터 암기를 하고 나머지 기출이 안 된 부분은 그냥 읽어보는 정도만 공부를 했어요.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해서 기출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답으로 적어내야 했던 키워드나 통문장을 암기했습니다. 답이 단어였으면 단어만 정확하게 암기를 했고 답이 통문장이었으면 통문장 그대로를 정확히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통암기 하시는 게 힘드신다면 이렇게 기출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암기 범위를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강과 마찬가지로 이 장특법과 총론도 결국 기출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인출도 필수고요. 저는 특강에서 제공받은 이 빈칸 자료를 활용해서 인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이 시기에 매일 하진 못했어요. 저는 이 단순 암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그 반복을 계속해야 회독수도 빨라지는데 저는 이 시기에 이 장특법, 총론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회독수도 안 늘어서 뭐 한 번 볼 때 뭐 한두 개 조 정도의 분량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상반기부터 장특법과 총론은 매일 아침 시간을 30분이나 1시간 정도 투자하셔서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처럼 하루에 뭐 한두 개밖에 못 보시더라도 점점 하루에 볼 수 있는 분량이 네, 늘어날 겁니다. 네, 장특법과 총론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외에 교육과정 강론 강의도 이때 한번 들어봤어요. 마찬가지로 먼저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과 기출을 표시해 두고 나중에 하반기에 암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시간 부족으로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중요한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양이 이 교육과정 강론도 정말 많은데 그에 비해서 출제되는 부분은 정말 일부라서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어차피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은 버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틀리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중요한 부분에서 집중해서 거기에서 실수 없이 시험을 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총론 이상의 교육과정 공부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상반기 공부를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여름부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암기와 인출에 들어갔고 또 기출 문제도 놓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네, 이 시기에 저는 서진 교수님의 7, 8월 문제풀이 강의를 다시 직강으로 수강하면서 이 강의 진도에 맞춰서 암기, 인출, 기출 반복을 했는데 내용이 많은 영역은 일주일에 1개, 적은 영역은 일주일에 3개까지도 진도가 잡혀 있어서 엄청 빠듯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휴식을 일주일에 1번 정도만 취하고 주 6일 공부를 했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 사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면서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제가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겹치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꼭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과 멘탈 관리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특수교육학은 본격적으로 암기와 인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인출할 때 사용할 인출표를 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기에 아무 인출 단서 없이 혼자 줄줄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출 단서를, 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 단서들을 보면서 인출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출 단서의 목록들은 당연히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기출과 기출 주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인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상반기에 제작했던 서브 노트가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그런 서브 노트를 보면서 암기를 하니까 뭔가 한 문장으로 깔끔하고 매끄럽게 인출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장과 핵심 키워드를 깔끔하게 담은 인출표를 다시 제작했습니다. 네. 왼쪽 칸에 이 위에서 보셨던 인출표 1에 있는 인출 단서를 쓰고 그 오른쪽 칸에 기출 문제의 문장과 답안을 그대로 옮겨 적어가지고 이 왼쪽 칸에 인출 단서만 보고 오른쪽에 있는 키워드와 문장을 깔끔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암기를 했습니다. 네, 덕분에 깔끔하게 암기를 하고 인출을 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사실상 이 과정이 서브 노트를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되어서 시간 낭비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출을 보지 않으시고 이 내용 저 내용 다 건들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반기에 돼서야 기출의 중요성을 깨닫고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기출을 무조건 1순위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때 또 서브 노트에서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이것을 만들 때 기본 이론서를 한 번 더 정독하고 기출 중심의 깔끔한 키워드와 문장을 그 기본 이론서에서 뽑아내고 또 기본 이론서만으로는 뭔가 정리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은 다른 합격자의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서브 노트를 참고하면서 키워드와 핵심 문장을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않고 기출 중심의 내용만 포함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인출표 2를 보면서 혼자 암기를 하고 인출 연습을 했는데요. 정말 각 잡고 하는 인출은 짝 스터디를 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인출하는 과정이 진짜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장독립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출은 정말 혼자서 할 의욕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혼자서 인출을 자꾸 미루게 되는 선생님들께 이 짝 인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 짝 스터디는
이때 7, 8월 직강이 토요일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날, 금요일 날 만나서 내일 직강을서 문제를 풀게 될 그 영역의 전 범위를 인출했습니다. 원래 토요일 당일 수업 전에 좀 일찍 만나서 인출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두 명이서 거의 3, 4시간이 걸려서 그냥 전날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를 할 때에는 이 인출표 1, 요것을 보면서 인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이 인출표 2에 있는 왼쪽을 보면서 인출하고 바로 옆에 오른쪽에 답을 보고 확인을 하면서 인출 연습을 했고 스터디 할 때에는 한 사람이 이 인출표 1만 보면서 인출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이 틀린 부분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가끔 사정상 인출을 하지 못하는 날이 있었고 근데 이런 날에 직강을 가서 기출 변형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확실히 인출을 쭉 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네, 문제가 술술 잘 풀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7, 8월 문제풀이 강의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강을 가서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려고 했는데 이때 답안 작성하고 실전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문제를 푼 다음에 저는 그 오후 직강은 듣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서 개인 공부를 하고 다음 주 초쯤에 올라오는 직강생 보충 강의를 활용해서 제가 모르는 문제의 풀이만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인출표도 여러 번 만들고 기본 이론서도 다시 읽고 기출도 풀고 뭐 암기랑 인출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강의 듣는 시간을 줄이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저처럼 시간에 쫓기시지 않으신다면 선생님들께서는 강의도 다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제가 모르는 문제가 많았던 주간이 있어서 그때는 강의를 전체 다 들어봤는데 교수님 강의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문제를 출제하셨고 어느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7, 8월 강의를 수강하시면 한 사람당 2번 정도 첨삭을 받으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이때 그 첨삭받은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키워드를 많이 빠뜨리는 것을 확인하고 더 열심히, 더 꼼꼼히 암기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첨삭을 받으시고 그땐 또 등수도 나오다 보니까 채점 결과에 진짜 예민해질 수 있는데 저처럼 그냥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정도로만 확인을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여러 기출 변형 문제를 접하면서도 저는 기존의 기출도 놓치지 않고 반복해서 보려고 했어요. 그 기출을 풀 때 굉장히 시간이 없는 주에는 앞에서 제가 3월에서 6월 달에 기출을 여러 번 풀면서 어려운 문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주간에는 그 어려운 문제들만 빠르게 훑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7월에서 8월 사이에 제 특학 실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초수 선생님이신 경우에는 그래도 7, 8월에는 회독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9월로 넘어가면 진짜 또 많은 부분을 까먹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시험 전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시험 직전에 나도 모르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페이스 조절 잘 하시면서 꾸준히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으로 교육학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서브 노트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세세하게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교육학은 인출을 하지 못했어요. 원래 인출 스터디 계획은 교육학까지 인출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특강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개인 공부 시간도 너무 부족해서 교육학은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은 암기를 하셨으면 인출을 해서 꼭 암기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역별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했는데 이 시기에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 강의는 듣지 못하고 모의고사 문제만 혼자 풀어보면서 실전 연습을 했습니다. 그 초반에 강의를 한두 개 들어봤는데 그냥 답지를 보고 혼자 공부를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모의고사를 푸는 것보다도 먼저 중요시해야 하는 게 암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 교육학 인출을 못해서 암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 논술을 쓸 때 그냥 서브 노트를 펴놓고 그걸 보면서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서브 노트를 이렇게 보고 논술을 쓰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역별 모의고사 강의는 암기가 어느 정도 되신 선생님들만 수강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 첨삭도 필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첨삭을 받지 못했는데 첨삭 받은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보니까 거의 그냥 점수만 적혀 있어서 크게 첨삭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첨삭을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닌데도 이번 시험에서 교육학을 고득점 했기 때문에 첨삭 없이 그냥 모범 답안만 보면서 글 쓰는 방법을 익히시면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특법 총론은 3월, 6월 달과 마찬가지로 기출 중심으로 암기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 빈칸 자료에서 기출된 문장의 빈칸을 화이트로 지워서 제가 임의로 빈칸을 점점 더 뚫어가면서 더 많은 내용을 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가 돼서야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매일 암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특법과 총론에서 기출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시기가 되면 괜히 불안해져서 이것저것 다 보게 되다 보니 이렇게 기출이 전혀 안 된 파트도 외우려고 뭐 시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력이 되신 선생님들은 외우시면 좋겠지만 저처럼 기출 중심의 중요한 부분이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신 선생님들은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기출과 기출 주변부터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름 동안에 이렇게 애매하게 장특법과 총론을 공부하다가 결국 10월쯤 돼서 기출만 팠고 이렇게 애매하게 공부했던 시간들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번 시험에서 의외로 그 선택 중심 교육과정 부분이 나와서 틀리긴 했는데 어차피 많은 선생님들께서 같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 마시고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기에 점자, 지문자, DSM-5, 진단도구, 웹 접근성과 같은 자잘한 암기들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 암기들을 얼만큼 했는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점자랑 지문자는 일주일 정도 투자를 해서 한번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인출을 하면서 까먹지 않을 정도로만 복습 반복을 했습니다. 점자랑 지문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외워두니까 까먹더라도 금방 다시 기억이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주기로 반복 인출을 했습니다. 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데 잘 외워만 두시면은 정말 쉽게 맞출 수 있는 난이도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꼭 점자랑 지문자를 암기하셔서 점수를 획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DSM-5는 그 주관식 기출에 나왔던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ADHD, 자폐만 암기를 했고 진단도구도 마찬가지로 진짜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객관식과 주관식에 기출된 내용만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학 부분에 있는 웹 접근성은 원리, 지침, 검사 항목 전부가 기출되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외웠고요. UDL은 원리만 계속 기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지침까지 암기를 하고 체크 포인트까지는 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DSM-5 진단도구 웹작금석 UDL은 점자나 지문자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인출을 한 건 아니고 그 해당 장애 영역을 인출하는 날에 같이 암기하고 인출했습니다. 저는 그 공부할 때 이 DSM-5랑 진단도구, 특히 얘네 둘을
어디까지, 얼마나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고민 마시고, 이 부분들도 저처럼 기출 중심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7, 8월에는 본격적으로 진짜 암기랑 인출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던 시기였는데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긴 한데 진짜 시험 치기 직전까지 까먹고 외우고의 반복이거든요. 저는 이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암기하고 인출했는데도 9월 달에 가서 보니까 또 까먹은 내용이 진짜 굉장히 많았어서 솔직히 막 시험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양이 진짜 많기 때문에 까먹는 게 당연한 거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꾸준히 반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마다 공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름에 암기를 시작하지 못하신 선생님도 계실 건데 근데 제 주변에 9월, 10월에 들어서 암기를 시작하시고도 합격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 공부 방법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선생님들 개인 속도에 맞게 공부를 이끌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9월에서 11월 파이널 시기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시기에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게 계속 암기랑 인출을 반복하면서 간간히 실전 연습을 하는 방식의 공부만 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회독 주기를 줄이려고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안 쉬거나 일주일에 반나절 정도만 쉬었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특수교육학은 전화 인출 스터디를 활용해서 암기와 인출을 반복했습니다. 9월쯤이 되면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고 또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져서 전화 스터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까먹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더 자주 봐야 하고 결국에는 회독 주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일단 7, 8월에 그 2달에 걸쳐서 한 바퀴를 암기하고 인출을 돌리고 9월에 들어왔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9월에는 9월 한 달에 거쳐서 한 바퀴를 돌리자. 그리고 10월에는 3주에 걸쳐서 한 바퀴를 돌리고 2주에 걸쳐서 한 바퀴를 돌리고 그리고 11월에 넘어가서는 열흘에 한 바퀴, 일주일에 한 바퀴, 5일에 한 바퀴, 3일, 2일, 그리고 마지막 시험 전날 하루에 전체 한 바퀴를 돌리는 것으로 회독 주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획대로 회독 주기가 안 줄어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때 다른 사람들의 공부 속도랑 비교를 하면서 뭐 누구는 벌써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린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진짜 이러다가 뭐 시험 망할 것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진짜 매일매일 괴로워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3일에 한 바퀴를 돌리고 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 시험 하루 전날, 그 마지막 날 보지 못한 내용들도 제가 어쨌든 1년 동안 꾸준히 반복했던 덕분에 시험 당일에 인출이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마지막 날에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스케줄로 회독 주기를 못 줄이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때 제가 이 시기에도 하루 분량을 정해놓고 기본 이론서 정독도 계속하면서 세세한 내용까지 암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니까 혹시 내가 보지 않았던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본 이론서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눈으로라도 몇 번 읽었던 세세한 내용들 덕분에 이,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더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시기에 만약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시험이 있는 고주에 기본 이론서 한 번 정독하는 것 정도로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저는 서진 교수님 파이널 모의고사를 수강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실전 연습을 했고, 모의고사가 없는 주에도 연도별 기출을 시간을 정해놓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답안지를 제출하면 수강생별로 등수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매번 대체적으로 상위 20% 이내에 속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등수가 거의 꼴찌였는데도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점수와 등수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다라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의고사 첨삭을 받고 보니까 분명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키워드를 빠뜨리고 외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첨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인데 혹시 등수에 멘탈이 진짜 많이 흔들릴 것 같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답안지를 제출을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교육학.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저나 스터디를 통해서 암기와 인출을 반복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출제 빈도가 낮은 뭐 상담과 생활지도,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파이널 시기로 넘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상담과 생활지도랑 교육 철학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 교육 사회학을 작년에 강사 선생님들께서 되게 다들 강조를 하시길래 그 교육 사회학이랑 그리고 주요 영역 5개만 반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학에서 공부 시간을 줄이면서 특학에 더 투자를 하려고 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특학에 더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종합 모의고사 강의도 수강을 했는데 이 역시도 강의는 듣지 않고 그냥 혼자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푼 다음에 모범 답안지를 참고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범 답안지를 보면서 서론, 본론, 결론에 그 틀만 잡으시면 따로 강의를 듣거나 첨삭을 받지 않으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특법과 총론은 이 시기에 일단 기출이 전혀 안 된 파트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기출된 키워드, 통문장을 통암기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빈칸을 뚫어서 암기를 했는데 이 시기에는 조사를 빼고는 거의 다 빈칸으로 만들어서 인출을 했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해독 주기를 빠르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틀에 한 바퀴를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진짜 많은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 제 1차 공부의 핵심은 기출과 그 주변을 정확하게 이해, 암기, 인출을 반복하고 간간히 기본 이론서도 정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기출과 그 주변을 정확하게 1순위로 보시고 기본 이론서를 벗어나는 내용은 잘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어차피 다 틀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처럼 음, 이렇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시험에서 다 틀리는 문제는 그냥 시원하게 보내주시고 맞히라고 된 문제를 실수 없이 맞히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1차 공부 방법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 2차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1차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 시기고 그리고 12월에 2차 특강이 또 따로 있으니까 지금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차 준비에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1차 시험 직후에 일주일만 쉬고 바로 2차 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저도 작년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1차 준비를 하는 기간에 너무 지쳤어서 12월에는 그냥 의욕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는 2차 준비를 진짜 대충 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진짜 1차 때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뭐 1차 공부도 그 범위가 끝이 없지만 2차는 1차 범위보다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전공 이론 공부에만 매진을 하면서 내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었기에 저는 이 짧은 2차 준비 기간 동안에 제 교직감부터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1차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만 쉬신 다음에 바로 2차 준비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합격 여부가 불확실해서 2차 준비를 고민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봤는데, 가채점 점수가 낮더라도 채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2차 준비는 무조건 하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월에 그냥 펑펑 놀고 있다가 덜컥 1차를 합격을 해서 1월에 2차 준비를 시작하시면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1차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2차 준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2차 준비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꼭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차는 아니었지만 2차는 스터디를 필수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나 면접은 아무래도 몸을 움직여야 하는 거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으면 혼자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터디에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보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지식 습득과 암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면접 문제를 풀었을 때 거의 말을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그 원인이 제가 아는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밀고 있는 교육 정책이나 여러 가지 교육 이슈들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면접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식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면접 연습을 하면서 정말 바보같이 대답하는 제 자신을 보고 되게 좌절을 많이 하고 그냥 시험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 불안해했는데 그래도 차곡차곡 지식들을 암기하고 연습을 하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2차 준비는 아마 1차보다 더 막막하실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식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올해부터 2차 전형이 제가 시험 쳤던 전형에서 많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수업 실현과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실현은 만능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동기 유발 활동 1, 활동 2 등에서 어떤 고정적인 멘트를 할 것인지 네, 그거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외워서 문제에 나오는 조건과 학생 특성을 이 스크립트에 끼워 넣어서 구상을 하고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조건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만능 스크립트를 제작하실 때 기출되었던 모든 조건을 포함해서 제작하신다면 실전에서 내가 긴장해서 문제의 조건을 놓치더라도 그냥 만능 스크립트를 기계적으로 뱉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건을 챙기실 수 있으니까 이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 기출되었던 모든 조건을 포함시켜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만능 스크립트가 모든 거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전 문제마다 가르쳐야 수업해야 되는 내용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아이들 특성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만능 스크립트에만 100% 의지하셔서는 안 되고요. 많은 연습 문제를 접하면서 그 문제의 조건에 맞게 빠르게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 융통성과 순발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피드백인데요. 여러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만큼이나 자신의 수업을 촬영해서 스스로 보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내 자신이 막 움직이고 좀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꼭 자신의 수업을 촬영해서 셀프 피드백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피드백을 받게 되신다면은 모든 것을 수용하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 스스로 판단하셔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아닌 것 같은 부분은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 명의 합격자, 현직에 계신 관리자분들,
그리고 뭐 이전에 면접관으로 들어가셨다는 분들께도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진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나 취향의 차이에서 나오는 피드백은 적절히 걸러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 또는 선생님들이 들어보시고 아, 이건 진짜 고쳐봐야겠다 싶은 피드백만 받아들이시고 고치시는 것으로 네,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은요.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책을 정독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아는 게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레시피를 2번 정도 읽었고요. 그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읽긴 했는데 그거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암기를 했던 것은 주제별 나만의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네, 생활지도, 생활지도, 뭐 회복적 생활교육,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각각 주제별로 방법을 3가지 이상 구상해서 일종의 서브노트를 만들고 이 내용들을 암기했습니다. 그 면접 문제 대부분이 어떤 상황을 주고 교사로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 주제별로 해결 방안을 미리 생각하셔서 암기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답변들을 만들 때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 면접 레시피 모범 답안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시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미시켰고 또 스터디 선생님들의 답변 중에서 좋은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암기를 하면서 지식을 쌓은 다음에는 여러 가지 연습 문제를 가지고 면접을 연습하실 텐데요. 사실 기출 문제는 한 일주일 하면 다 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문제를 출제를 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그 면접 이론서에 있는 연습 문제를 많이 활용하실 텐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연습 문제들을 그대로 써서 그냥 문항수만 채워가지고 출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도교육청 또는 평가원 지역이면 그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면접 스타일과 유사한 문항을 선별을 해서 그 문항들로 출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면접 레시피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기출에 비해서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답변을 해야 하는 가지수도 훨씬 많고 뭔가 해결 방안을 묻는 것보다 진짜 정말 어려운 이론을 묻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짓수를 적절하게 줄이시고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그 문제 유형과 비슷한 문제를 선별해서 그 문제들로 연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1차, 2차까지 제 공부 방법을 나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부 방법 외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일단 임용고시는 짧아도 1년이 걸리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레이스를 잘 끌고 가려면 체력 관리와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일단 체력은 원래 약했고 공부하는 1년 동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늘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1년 내내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좀 적절하게 휴식기도 가지고 그 휴식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1년을 보냈으면 훨씬 더 즐겁고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진짜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적절하게 휴식도 가지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체력과 멘탈을 관리하시면서 건강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저의 이러한 불안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암기. 그 선생님들 저희 그 공부 양이 진짜 많기 때문에 봐도 까먹는 건 진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무리 이렇게 다들 까먹어. 근데 시험 때는 다 기억나.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여전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저도
봐도 까먹는 제 자신이 진짜 너무 싫었고, 막 11월인데도 아직도 까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사실 그냥 시험을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 이랬던 저도 합격을 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험 직전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시험장에서는 정확하게 인출을 할 수 있으니까 까먹는 것 같아도 불안하거나 뭐 걱정하시지 마시고 선생님들 페이스에 맞게 그냥 꾸준히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남들과 비교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공부하는 내내 주변의 친구들 공부 속도와 비교를 하면서 진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진짜 많이 불안해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신의 계획과 속도대로 꾸준히 달리시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올 한 해 공부하시다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떠올리시면서 다시 평정심을 찾으시고 힘내셔서 이 장기 레이스를 멋지게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 현장에서 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